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휴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번 주제는 서울대학교는 지식의 노예화된 사람들의 집합소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제가 그 교차로 여기 밴쿠버 교차로 그러니까 교육신문 교차로 교육신문의 칼럼에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기에 같이 이제 나가게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교차로 그 칼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게 한 2-3주 전에 써서 인제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해 놓고 이거는 그래서 계획을 하고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제가 인제 보통 주제를 그냥 그때그때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 내용은 인제 쪼끔 공부에 관계된 것이라서 제가 미리 인제 주제를 정해 놓고 이번에 이 주제를 다루겠다고 어 일단 해 놓고 그리고 인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마 이거를 보시고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서울대학교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지식의 노예화된 사람들의 집합소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아닌가.'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 인제 오늘 제가 요렇게 써 놓은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써 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인제 제목으로 해 가지고 지나갈 텐데, 그러면은 아마 이 시작하면서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캐나다는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 사실 캐나다도 제 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다니면서 하는 거를 보면 사실상 지식의 노예화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지식에 매달려서 가는 그런 그렇게까지 매달려서 가게끔 그렇게 만들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를 인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육 쪽에 인제 뭐 대학 강사 시절도 있었지만은 교육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제 그런 건데,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워낙에 가르쳐야 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또다시 지식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한국에서만큼 뭐 수능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시험에 매달려서 지식의 노예화시키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까지 인제 심하게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인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인제 공개 강좌를 하나 하면서 뭐를 예를 들었냐면 아인슈타인의 왜 흔히 얘기하는 뭐 명언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제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게 똘똘한 사람은 intellectual person, intelligent한 사람들이죠. 똘똘한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다음에 한 말이 천재는 genius죠. 천재는 문제를 예방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렇죠. 예. 이 똘똘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오늘 이 서울대학교는 지식의 노예화된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하는 말도 사실상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제 오늘 아침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방송 이거를 녹화하러 나오기 전에 인제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던 한국 뉴스, 그러니까 저희는 인제 여기가 하루 다음날 아침이니까 전날 저녁 뉴스죠. 거기에서 인제 얼핏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각 지방 단체마다 해 가지고 댐을 건설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댐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인제 수해를 막기 위해서 홍수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겠다라고
뭐 제안서를 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인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물론 홍수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댐이 상당히 유용한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화라고 하는 거 있죠? 진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서부터 동물들, 식물들의 진화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얘기를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될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있으면, 좀 길게 얘기하면 주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주는 것? 얻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뭔가 내가 하나를 능력을,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원숭이와 유전자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데, 인간으로 진화를 하면서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능력, 힘이라든가 뭐 나무를 타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런 능력은 잃어버렸잖아요. 대신에 인간이 얻은 거는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면서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두뇌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실제 진화의 과정이고, 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하나도 바뀌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제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것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산책을 하는데 저쪽에 다람쥐가 있는데, 이쪽에서 고양이가 어린 다람쥐를 사냥을 하려고 한다. 그러고 있을 때 이 다람쥐를 구해야 되겠다. 다람쥐가 귀여우니까 다람쥐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고양이를 쫓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런데 다음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같은 고양이인데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데 새끼들이 굶어 죽었어요, 젖을 못 먹어서, 사냥을 못 해서. 그랬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다람쥐를 구하겠다고 했던 좋은 선의의 선의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고양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고양이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슬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고, 이 자연은 계속 연결이 돼서 순환이 되어서 돌아가는 건데, 자, 댐을 만든다는 걸 보면은,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은 예방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죠. 그럼 잃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제가 저희 다 동영상을 내리고 새로 시작하느라고 몇 년 전에 동영상을 새로 내리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7-8년 전 이명박 대통령 때 이 4 대강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인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똑같은 얘기가 절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저 서울대학교 얘기를 하면서 지식의 노예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4 대강 사업까지 얘기냐, 뭐 댐 얘기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인제 그 얘기를 다 묶어서 저쪽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댐, 4 대강 사업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 흐름을 막아 놓으면, 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상류서부터 땅에 있는 그런 영양소든 먼지든 이런 것들을 쓸고 내려가는 역할도 하지만, 강물을 만져보면 호수보다 차갑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기에 있는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인제 말 그대로 태풍이 움직일 때도 그 태풍이 하는 역할이, 태풍이 없으면 온도나 바다에 있는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바다 안에 쌓여 있는 영양소들을 순환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인제 온도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온도를, 한쪽에 뜨거워진 온도를 전체적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태풍입니다, 이 스톰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강물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그런데 강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고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는 것이 강물인데, 흘러가면서. 근데 이거를 막아 놨다 그러면은 흐름이 일단 막히죠. 그럼 영양소의 흐름이 막히면은 그게 호수화되는 게 인제 첫 번째겠지만은,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호수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표면 온도, 물의 온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수증기가 발생을 하죠. 그럼 수증기가 발생을 하면은, 이 수증기라고 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 가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카본 모녹사이드라든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뭐 메탄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물입니다, 수증기.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물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죠. 예, 수증기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고 막힘으로써 일단 생태계의 변화가 강물이 호수화되는 거 첫 번째고, 그렇게 되면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수증기 증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그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이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여름이 되면은 말 그대로 이 정글의 그런 어떤 온도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또 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태계 변화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제 되돌아가서 이 지식의 노예화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느냐. "똘똘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뭐죠?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그 1년 전인가요? 그 할로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그 죽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딱딱 되니까 '우와, 진짜 이 사람은 똘똘하구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생겼든지 아니면은 뭐 홍수가 났으면 홍수로 집이 떠내려 갔든지 아니면 지구 저희 그 온도 변화로 인해서 지역의 그런 어떤 온도 변화로 해서 이 열사병 같은 걸로 사람들이 죽었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게 확 들어와요. 그런데 "천재는 문제를 예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이. 뭐 저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라고 이 찾아본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천재는 문제를 예방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이 천재들의 이런 어떤 예방 능력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체의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문제를 예방을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재가 문제를 예방한다. 그래서 천재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문제를 예방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인제 이게 그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로 간다. 그러면은 쪼금이라도 두뇌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면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쟤는 한 일이 없어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똘똘한 사람들이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니까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똘똘하다.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천재가 나을까요? 아니면 똘똘한 사람이 나을까요? 실제로. 내가 일단 홍수가 나면 집이 쓸려 내려간 다음에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무엇인가 문제가 벌어질 만한 것을 예측을 하면서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홍수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겠다.'라고 해서 홍을 홍수 예방을 해 가지고 힘을 써서 아무런 비가 와도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나을까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인제부터 그 이야기를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섞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제 바로 이거죠. 이 서울대학교가 왜 지식의 노예인지 인제 그것을 아예 다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네. 서울대학이 왜 지식의 노예화된 사람들이 집합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학교 교육을 한번 보면 어떻죠? 학교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거를 그 최근 공개 강의한 것에서 이 뭐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한 공개 강의 제가 잠시 멈추고 그 링크를 찾아서 그 링크를 올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제 바로 이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려면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인제 제가 여기 대면으로 한 그 공개 강좌할 때 인제 그 공개 강좌 내용인데요. 그 공개 강좌에서 두뇌 발달서부터 사실 오늘 하는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두뇌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 근데 그중에서 저는 인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요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이거를 보시든가 이 링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뭐 올릴 수는 없고, 만약에 인제 이걸로 이것보다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링크를 뭐 여기다가 지금 보시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해상도가 낮으면은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앞으로 인제 할 건데 12월 19일 요거는 밴쿠버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20일 요때 인제 공개 강좌를 다시 할 겁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인제 좀 더 자녀 교육에다가 인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할 건데, 요때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 웹사이트에도 있고 제 블로그에도 있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저희 바로 그냥 뭐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등록 안 하시고 요 줌 링크 가지고서 웹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클릭하든가 아니면 스캔해 가지고 고 날짜에 들어오시면은 공개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비슷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이 강좌를 인제 들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인제 계속해서 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교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식을 전달하는 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고가 생각이죠. 예. 논리적인 사고가 지식에서 시작이 되도록 지금까지는 진화를 해 왔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제 이게 공개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들, 어떻게 두뇌가 발달을 하고 인간의 두뇌가 어려서부터 어떤 식으로, 왜냐면 인간이 진화를 두뇌 발달하는 과정은 진화의 과정에서 거쳐온 두뇌 발달을 그대로 한번 거친 다음에, 물론 인제 좀 빠른 속도로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인간의 두뇌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의 두뇌로 넘어온 데가 바로 인제 논리적 사고 중에서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왜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두뇌가 사고를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보고가 있죠. 보고가 있는데 이걸 먹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죠? 문제예요. 그죠? 문제는 문제인데 어디서 오느냐? 이런 보고는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사고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설명이 뭐 이 지금 영상으로 충분히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인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 보고는 먹으면 죽는다, 또는 보고는 독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아 독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이 독이 어떤 것일까를 찾아가는 그 과정. '왜 사람이 죽을까? 이 독으로 인해서 사람은 왜 죽을까?'를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게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보고는 독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진화를 해 오면서 두뇌가 인제 진화를 해 오면서 이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면 이 바로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똘똘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전달이 충분히 됐다면은 그걸 전제로 인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인제 이게 해결이 돼야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똘똘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 예.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문제가 인식을 하게 되고 문제 인식을 함으로써 그걸 해결하기 위한 두뇌 능력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가 추락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구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해서 뭐 나중에 미래에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걸 지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저의 지금 사회 현상에서 보이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인구 문제도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또 3000% 빠지는 얘기이긴 하는데, 인구 문제도 사실상 인구를 계속 인구 문제가 인구가 감소되는 게 그 문제다라고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인구를 증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꼬셔서 인구 애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꼬셔서 "너희들 애 낳아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애 좀 낳아라." 그러면서 계속 부추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춤추는, 그러니까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인류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예. 뭐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서 했으니까 뭐 여기서 말겠는데, 저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저라면은 접근 방법을 문제가 인류 아니 지 인구 증가가 인구 감소가 문제다라고 하면 인구 감소를 대비한 사업이라든가 경제 활동들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그쪽으로 오히려 예방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했죠. 천재는 예방을 한다. 뭐 제가 천재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제가 스스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뭐 저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요하지만, 어쨌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예방한다로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인구가 감소한다를 예측을 하고 얼마나 감소할지를 예측해 가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풀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문제니까 그거를 '인구를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쪽이고, 이게 이 문제를 예방한다는 뭐 인구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면 그러면 이쪽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게 어떤 식으로 사회가 그 진행 방향을 맞춰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쪽으로 가야지 천재적인 두뇌,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재적인 두뇌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제 시간을 쓰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전달해요. 그럼 지식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인식을 하게끔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다음에 두뇌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문제는 지식을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문제 제기를 해 가면서 지식을 전달하면 아이들은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우리 지금 광어가 있는데 광어를 낚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광어는 납작하고 모랫바닥에서 이렇게 딱 살고 있어. 그럼 너는 이 광어를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해서 잡을래?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문제를 주어진 상태에서 두뇌를 발달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죠. 이거는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 아예 한 단계 더 위쪽으로 올라간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보세요. 마이클 샌델.
샌델. 예. 샌델? 아이인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수업하는 방식이 이래요. 그런데 지금의 그 한국 교육이 특히 이 캐나다는 쪼금 다릅니다. 예. 그 어떻게 매달려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중요하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 제기보다도 지식을 전달을 해요. 왜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하고 두뇌 발달을 하게끔 수업을 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수업을 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나 두 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가 수업을 두 편을 봤거든요. 다른 건 뭐 보지는 않았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나의 주제, 한 사람의 이론을 놓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디스커스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상황을 놓고 한번 너희들이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해 봐. 디베이트를 그러니까 논쟁을 좀 해 봐. 논 이제 토론을 좀 해 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쪼끔씩 가미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논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바로 이쪽 부분의 이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주제를 하나나 두 개밖에 못 해요. 그런데 진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 놓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 얘기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교실에서 그걸 쭉 가르쳐요. 학생들은 열심히 그걸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두뇌 발달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게 결정적인 게 이거죠. 시험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뭐를 하죠? 시험이 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이 지식의 양이 많아야지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으니까 학원을 다니고 뭐를 하고 해 가면서 진짜 머리싸매게 밤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도 야간 자율학습 말이 자율학습이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같이 성적이 상위권이 아닌 사람들은 학생들은 반강제적으로 도서관에 몰아 놓고 아니면 교실에 해 놓고 밤 9시 10 시까지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왜? 시험 성적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두뇌를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차이는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공개 강좌에 들어오시면은 좀 더 뚜렷하게 제가 거기서 보시게 될 텐데 이 "지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뇌가 두뇌의 사고력이 있다. 요것과 같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든 아빠든 쓰는 거 누가 쓰는 거를 딱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이건 포도라는 과일이야."라고 하는 과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포도가 있어요. 그러면 포도가 있는데 내가 인제 그걸 가지고 사과가 맛있다는 말을 듣고 뭐 예를 들어서 언어를 막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포도가 맛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보면 "와 똘똘하다." 그러고 박수 막 치죠. 이거는 사고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사냥 기술을 익혀야지만 생존을 하고 인간에게 언어 능력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사냥하듯이 익히는 그런 종류에 들어가지 사고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는 생각이 들어 있지가 않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 또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연결해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과가 맛있다는 걸 놓고 포도가 맛있다는 걸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뇌의 사고력과 같다.'라고 보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이 사람이 시험 성적이 높다 그래서 그리고 서울대학을 갔다 그래서 사고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험은 뭐죠? 시험은 문제가 주어져요. 자, 문제가 주어진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똘똘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똘똘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사고력을 대변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제 쪼끔 다른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가면은 왜 "사고력이 쪼끔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인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시험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어 줘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그러죠.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방법을 찾는 과정이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클 샌델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사고력을 늘릴 수 있게 문제 해결 능력을 늘릴 수 있게 가르쳐요, 수업에서.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라든가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어떠냐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버드의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야 우리 이런 교수가 가르치는 곳이야."라고 자신 있게 유튜브에 그 사람 강의를 내놓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하버드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찾아봐라. 이런 사람 찾을 수 있나."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 있는 짐작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고력은 어디서 올까요?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찾는 사고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개인에게서 와요. 어 이 가려졌네요. 예. 요 위에서 하죠. 개인. 그러니까 개개인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성적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놓고 인제 그런 이야기를 그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능력을 개인의 능력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지?" 이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노예화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노예화로 이어가죠. 예. 자,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아마 노예화된데 여기는 뭐냐면은 지식의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민노플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노예화된 사람들 충실하게 노예화됐다? 개개인이 그것도 인류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왜? 어떻게?" 아마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질문이 나와야지 인제 또 뭐 제 수업을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질문은 이제는 쪼끔은 하실 수 있어야 아마 이 제 이 방송 내용을 통해서 건져 가시는 게 점점 늘어갈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세종대왕 얘기를 들을게요.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대왕이 한 일이 뭘까요? 중국의 그 중국을 넘어서는 그런 과학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였죠. 그래서 한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죠.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에 맞는 한국 어에 기호화시켜서 한국 글자를 만들자. 이게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만든
그 첫 번째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문장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유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했더니 중국에서 어떻게 했죠? 와서 싸그리 몽땅 밟아 버리고 억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만 배우고 익혀." 이게 뭐죠? 주는 것만 배우고 익히고 따라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해 줄 테니까 그 정도만 해. 왜? 예를 들면 이거죠. 바둑을 두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둑을 예를 들면 바둑을 두는데 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바둑을 많이 둬 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본 중국이나 뭐 이런 그 경우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힘도 많이 가진 그 경우라고 얘기를 해 보면요. 그럼 여기에는 바둑에 힘도 많이 없고 초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바둑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수가 두면, 바둑을 두면 그 수를 읽어요. 읽으면 어떻게 하죠? 막아요, 못하게.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쳐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래 요 정도는 허락해 줄게." 마음 놓고 그 상대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놀이기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자기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자기들보다 문화가 앞서가면 분명히 자기들과 경쟁의 상대가 되고, 경쟁 상대가 되면 자기들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겠죠.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술을 배우고 익히지 못하게 억압을 해야 돼요. 기술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능가하지 못하게 억압을 해야죠. 근데 중국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세종대왕이 하던 일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를 뻔히 내려다보면 쿠데타도 예방할 수 있고, 뭐 문제가 되면 그냥 '아 얘는 너는 뭐 이 정도 문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요 정도 던져 주면은 그냥 그거 갖고 먹고 떨어져.'라고 할 수도 있고, 달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우고 익히라고 계속 이렇게 강요해요. 그중에 하나가 뭘까요? 유교 사상 있죠? 공자왈, 맹자왈, 외우고 또 외우고 익히고 또 익히고, 그래서 열심히 그걸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거의 신격화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중국의 그런 문화나 이런 그 공자 맹자에 콱 걸려 있으니까, 그것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선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면 꾹뻑 죽어서 머리 팍팍 숙이고 알아서 머릿속에는 노예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식의 노예화가 되면, 노예화는 사실상 인류 역사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강대국 또는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길들이는 방식이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죠. 자신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밟아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들은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뭐 그다음 서부터는 중국에 크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왕이 나오질 않았죠. 예. 그게 뭐 중국에서 뭐 허락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아 저렇게 반항하면 밟히는구나.'를 그 보고 배우니까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여가는 거를 익혀요. 그걸 보면은 그 안에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하고 그 신하들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죠. 이 과정을 거쳐서 잘 길들여지다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두뇌가 주어진 문제는 잘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예방하지는 못해요.
문제를 예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거를 딱 놓고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에서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시험 성적으로 잘라서, 이 캐나다는 사실상 그 대입 시험이 없어요. 그 학교, 저희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성적들을 가지고 그대로 성적을 가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을 내는 그 과정이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 글을 쓰고, 영어 같은 거는 글을 써서 내야 되고, 그거를 어떤 저희 뭐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험 종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순히 그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그걸 고등학교 성적을 보고 뽑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캐나다는 한국과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건데, 한국은 아니죠. 대입 시험 딱 정해져 있고 내신도 시험으로 정해지고 주로가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뭐 다른 조금 부수적인 것들이 곁다리로 붙는 거지, 반찬으로 붙는 거지, 주식으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시험이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방 능력이 떨어져요.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착실하게 노예화된 사람들. 지식의 노예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노예가 돼요. 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배우질 못해요. 저쪽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못해요. 중국에서 뭐 이 사람을 저희 뭐죠? 세자로 허락하지 않으면 세자가 될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식의 노예화를 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 경제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인기를 가진 사람들의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서울대학교 어떤가? 아주 착실하게 노예화된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딱 나타나죠. 제가 알기로 지금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죠. 거기다 검정고시, 아니 검정고시가 아니고 저희 사법고시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법고시와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와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제가 잠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험으로 서울대학 갔죠. 네,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학 가서 또 고시 시험 봐가지고 그 검사가 됐다던가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죠? 주어진 시험 문제를 통해서 서울대 가서 착실하게 그 문제 풀이를 하는 능력을, 그 노예화된 그런 두뇌 능력을 키워오다 보니까 고시도 붙을 수 있었고, 고시가 붙어지니까 검사라고 하는 직책이 주어졌고, 검사가 주어지다 보니까 검사는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 검사를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사고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조금 더 지식의 노예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사가 됐죠. 검사가 돼 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죠? 그다음에 검사장까지 올라갔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검사까지 올라가 가지고서는 검사가 되고 검사장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더 이상 숭배를 해야 되는 그 숭배의 대상이 점점 사라져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인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우리는 검사의 뭐 조직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이 독립적으로 쪼끔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지식에 노예화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인가 추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부려줄 수 있는 주인이 필요한데, 그 주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온 게 뭐냐면 바로 조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회 조직. 그 검사라고 하는 사회 조직.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조직의 노예화가 되죠. 그러다가 검사장이 딱 되면은 그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력이 이제 최정점에 오르겠죠.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는 뭐가 있죠? 이 사람이 검사가 독립된 쪽으로 해 가지고 흐르다 보니까 이 자기 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가 마음 놓고 무엇인가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지켰다가 이제 어디로 갔죠? 대통령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피라미드 정점에 올랐을 때 이 꼭대기에서 이 사람이 두뇌의 사고력은 사고력인데 이 노예화된 그런 사고력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예방법 쪽으로 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검사 어떤 조직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 쪽으로 머리를 돌려가면서 쓰면서 그 조직을 바꿔가는 그런 일로 나갔다면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마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예방을 해 가면서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예방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아인슈타인만큼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점차적으로 사고력을 내가 돌려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가면은 충분히 방향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좀 많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게 적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 대통령을 놓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태원 저기 사고는 예방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나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두뇌 능력이 없다."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문제는 뛰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 해결을 자기에게 당면에 닥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 무죄 선고 받았는 걸로 알았는데 그 무죄 선고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보여야죠.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임명을 했느냐? 문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 예방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뭐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의 두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맞춰져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꼭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내가 이렇게 좀 기대 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은 문제가 주어져야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시가 내려와야지 뭔가를 해결을 하는데 지시가 내려오는 게 없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뭔가 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우방국이 되겠죠. 미국이라든가 또는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죠. 왜? 그쪽에서는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를 해 주면서 내가 만약 저쪽을 따라가면 문제가 계속 해결돼 가면서 내 모습이 '아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쪽은 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은 쪽은 말 그대로 숙이고 들어가고 문제 해결이 적은 쪽,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네가 내 편 아니면 너는 적이야." 그러니까 만만한 북한, 경제력이 많이 없는 북한 적으로 둬 가지고 극과 극을 딱 만들어서 편을 가르죠.
이게 인제 흔히 얘기하는 정치에서 얘기하는 갈라치기죠.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그 저기 뭐죠? 그 지금 권력 잡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당 이름이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에서 선거 때 제가 기억하기로 계속 나왔던 얘기가 "갈라치기 한다, 갈라치기 한다."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했을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표는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제 두뇌가 노예화된 사람들, 이쪽 사람들의 표는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먹히는 이유가 한국에서 먹히는 이유가 뭐냐? 이건 미국도 먹혔죠. 그 저희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미국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이 한국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거를 제가 인제 미국 뜨기 전에 봤었는데 그 교육이 인제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보이는 그 이유가 인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그대로 갈라 놓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겨 가면서 만들어 갔을 때 표를 더 많이 얻는 거를 보고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한국은 이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렇게 학벌이나 이런 것이 좋고 이 뭐죠? 저희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육이 어디에 맞춰졌나? 시험, 시험, 시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 사람들의 두뇌는 인제 항상 이렇게 좀 겹쳐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를 벗어나서 나도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좀 뭔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거죠.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이 사람은 예방하는 쪽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오히려 해결을 했죠. 일본군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를 이미 쳐들어와서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얘네들이 움직일 거를 계속 예측을 해 가면서 얘네들이 움직임을 예방을 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수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만큼이나 굉장히 뛰어난 두뇌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뭐 글쎄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저희 장군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시험을 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쪽을 도장을 더 많이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노예화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가능성을 따라가는 말 그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주어져야만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즐겁고 좋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요거 끝에 한마디 해 볼까요? 치매 있죠? 앞서서 치매를 다뤘는데 치매 있죠? 이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인제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치매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네. 그 레벨에 상관없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목표가 주어지는 문제 또는 목표가 주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오면 주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오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뇌는 퇴화해요. 바로 그 순간에. 근육은 이게 퇴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열심히 내가 해 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한동안 안 했다 그래서 급격하게 쪼그라들지는 않고 다시 하면 또 그 근육이 올라와요. 두뇌는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두뇌는 신경세포가 떨어져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대신 왔다 갔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이 신경 물질 전달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생각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신경 물질 전달을 이어줄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것들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이 말 그대로 분리가 돼 버려요. 분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퇴화해요. 그러면 바로 치매로 직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치매로 갈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경세포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붙어 있었으면은 그나마 인제 어떻게든 얘를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 주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으면 얘가 꼼짝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치매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이었나? 아마 그 치매에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통령까지 갔다가 해도 치매에 걸려요. 왜?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목표 따라가는 그런 두뇌 능력에만 의존해 있으면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그냥 할 게 없어지고 무너지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그 이 두뇌 기능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끝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방 능력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앞서서 얘기했죠. 제 아인슈타인이 천재는 예방한다고. 그러면 천재적인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 천재적인 예방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호기심, 그다음에 질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왜 사람들은 호기심 예방 질문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왜 천재적인 두뇌를 안 할까? 호기심하고 질문을 만들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호기심이나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이 왜 그런지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인제 요번에 오는 공개 강좌에서 다룰 예정인 내용이라 제가 뭐 이 TV 똥똥이에서 인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여기까지 인제 여기까지 내용으로 12월 달 TV 똥똥이 방송을 마치고요. 저는 1월 달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